MBC 특별 생방송 지키면 좋은 친구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진짜 생방송입니다. 오늘 3시 이후에 법원에서 아주 MBC 관련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 이후에 그 주요 당사자와 평론가들을 여기 모셨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이진숙의 MBC 장악 제동. 법원이 박문진 새로운 이사죠. 새로운 이사 추천에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MBC 장악의 시나리오는 계획대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최자로서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계신 세 분의 우리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아마 제일 중요한 발언을 해주실 분 같은데요. 송효운 전 MBC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의 주최자이기도 하셨죠. 네, 이번에 저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진 이사로 새롭게 지원도 하셨죠. 예. 네, 그래서 당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이사이시고 MC모 집행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현상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3시에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아유, 뭐, 나 이렇게 날아갈 기분이었죠. 사실은 이렇게 썩 좋은 뉴스들이 없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MBC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이게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 한번 1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시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 주실 분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사실 대안적인 방송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에디터신데 우리 김성재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재입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 네. 뭐 어떤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전 제일 먼저 받았던 그 카톡에서 받았던 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공유를 했던 그 반응인 것 같은데 네. 뭐 다들 만세를 부르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환호하는 분위기죠. 네. KBS 조합원이라고 하시는 분은 네. 너무 부럽다. 지금 KBS는 그걸 막아내지 못했는데 MBC는 일단은 제동을 걸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럽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기사에 이제 댓글을 보면은 뭐 사필 규정이다. 이 말이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필 네. 규정. 네네. 사필 규정이다. 공영방송 파괴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서조차 방통위 2인 체제 이건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급조해서 박문진 이사 새롭게 선임한 것은 잘못됐다. 최소한 본안 소송까지는 현재의 이사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점잖지만 위력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송효운 전 MBC 기자, 뭐 박문진 이사를 지원하기도 했고 소송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의 소송 중에 하나의 당사자였고 이번 판결은 좀 다른 현재의 박문진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 결과들인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MBC의 어떤 입장과 성명 이런 게 나왔어요. 한번 낭독을 한번 해서 짧은 거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아니고 이제 네. 그 우회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 네. 이번 결정은 2인 체제 방통위, 네. 2인 체제 구성의 어떤 그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7월 31일 방송 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믿는다.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 자유를 빼앗긴 뒤에 되찾는다는 건 한번 장악된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MBC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또 예상되는 모든 음모에 맞서서 그 MBC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배가하겠다고 다짐한다.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 삼아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MBC
한 사람으로서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제가 33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네. 33년, 35년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그 박문진 이사회 뭐 그 지원도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그 행정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하루 종일 뭐 다른 일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네네. 어쩌면 제가 MBC 그 기자 저 시험 보고나서 합격 여부를 기다릴 때보다 오늘이 더 긴장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저 카톡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용됐다. 받아들였다. 우리 의혹을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듣고는 정말 울 뻔했습니다. 네네.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네. 법원이 최후의 보루를 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법원이 우리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오늘 정말- 대목에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는 거 어떨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33년 이상 근무한 MBC 기자 출신이 자기가 이 MBC 입사 시험보다 더 간절하게 바랬던 법원의 판결이었고, 저는 이것이 그냥 MBC 구성원들의 힘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마지막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법원에게도 전달된 예.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오늘의 결정은 우리 언론사에도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송영훈 기자가 그렇게 이제 MBC 측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우리 MC모, 우리 MBC를 지키는 시민 모임이죠. 거기에 집행위원이신 우리 현상윤 위원장께서 네. 거기서도 MC모에서도 나름대로 성명서를 냈죠. 저희는 뭐 인용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미리 준비를 했었죠. 네네.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2시 반에 그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도 중요한 회견인데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는 분과 국정원 이 언론 담당관이 서로 이 카톡을 교환하는데 여기자들을 성희롱하는, 근데 이 조선일보와 국정원의 커넥션이라는 게 이게 보면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건설노조 파업했을 때도 국정원이 제공한 자료를 받아서 조선일보가 이 분신방조로 몰아갔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이전을 회고해보면은 그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한참 나라가 흔들리고 할 때 이 무슨 검찰총장이 있었죠? 혼의 아들. 네. 이거를 국정원에서 또 조선일보에 정보를 줘가지고 이 중요한 수사를 낙마시키는 그런 해간이 조선일보와 국정원 커넥션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이러한 그 방향타를 끌고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의 일말의 비리들이 이번에 또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기자회견 한참 하고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용됐다.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완전히 뭐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그래서 뭐 한잔 하고 여기 오는 길인데 사실은 MC모 논평도 한번 간략하니까 네. MC모 박문진 이사 선임 관련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 1. 윤석열 정권이 MBC 장악에 대해 제동을 건 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경의를 표한다. 2. 이번 결정은 여야 정이 추천하는 5인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의 방통위원을 앞세워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온 윤석열 정권의 방송 탄압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이다. 3. 그러나 압도적인 총선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독선과 국정 파행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볼 때 법원의 결정으로 물러설 정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4. 우리 MBC 지키자 시민 모임은 언론계는 물론 전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방송 장악 행태에 맞서 싸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권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설 각오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8월 1일 26일 MBC 지키자 시민 모임 회원 일동. 네. 뭐 준비를 잘 하셨네요. 네. 근데 뭐 목소리가 거의 무슨 독립운동하는 만주벌판에 독립운동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네, 예. 그런 기운이 이 목소리를 들으면 절로 피가 네. 다른 사람도 피가 끓어요. 제 옆에 네, 있는 네. 저도 지금 네. 피가 끓고 있습니다. 사실 8.15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광복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현재의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분노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독립군의 어떤 분노와 열정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열망 아닌가 필요한 생각이 거죠.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정에도 그런 게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법원이 일반 시민들과 유리되어서 독립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 네. 그들도 끝없이 신문과 미디어와 시민들의 현실과 정서와 시대를 그렇죠. 반영하니까요. 네, 교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시민 언론 민들레 가장 네. 많이 교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언론 장악에 대한 시도에 대한 어떤 법원의 어떤 판결이라고 좀 더 맥락을 크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는 계속 언론에서 저희도 제기를 했었고 시민들이 많이 제기를 했던 건데 아시겠지만 뭐 국민의힘이나 또 네. 방통위에서도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 얘기를 네, 그동안 네.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오늘 이 결정문이 사실은 며칠 전에 한 3주 전에 저 혼자 그냥 좀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때 원래 8월 9일에 행정소송 판결이 하는 걸로 날짜가 잡혀 있었다가 지금 26일로 연기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9일이 아니라 19일입니다. 19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죠. 9일이었죠. 아, 원래 9일이었나요? 원래 9일이었다가 네네. 26일로 연기를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때 날짜만 연기한 게 아니라 그 행정법원에서 6명에 대한 취임을 네네. 정지한다. 네네. 예, 그 결정까지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이 취임을 26일로 연기하고 이 판결을 26일로 연기하면서 취임을 정지하지 않았으면 아이고. 그 중간에 12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단 정지시키고 임기를 뒤로 미룬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때 이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가능성이 예, 있겠죠. 행정법원에서 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그동안에 쭉 뭐 한 2번 정도 이미 지적을 했었고요. 그거를 이미 행정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오늘 내린 결정도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정작 이제 결정이 나니까 네네. 정말 사필 규정이고 이건 그 성명에서도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과 공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년 전에도 권태선 이사, 네, 김기중 이사에 맞습니다. 대한 해임 처리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그거를 그렇죠. 그걸 무효화시켜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이 판결은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은 검열부죠. 방통심의위원회가 MBC에 대해서 19건을 이 법정 제재를 내렸는데 그 중에 17건이 행정법원에서 다 무효화돼 버리고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행정법원이 나름대로 이 방송의 자유, 언론 자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다. 뭐 아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의제 행정기구로 5인 체제고요. 그거는 이제 국회와 대통령이 연합해서 만들어내는 체제인데 5명 가운데 대통령목 2인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행정법원의 최소한의 어떤 그렇죠. 준수해야 될 원칙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 김성재 에디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옛날에 과거에 군사정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제3세계에서 특히 모든 탱크들이 다 방송국에 진입하는 걸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나운스를 하는 건데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차와 탱크가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소프트 구테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다시 방송장악에 대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미 KBS, YTN, TBS와 같은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들이 사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상황에서 MBC의 어떤 닥쳐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MBC가 윤석열 정부 시대에 몇몇 건이 있었죠. 좀 순환사, 바이든 날림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미세먼지 네, 1번.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숫자가 나와 있는 건데 미세먼지 이름은
먼지가 아주 그 미세먼지가 낮아서 좋다는 청정하다는 뜻이죠. 네네. 국가가 정해진 어떤 수치인데 그뭐 선거 때로 일 쓰지 말라 그러면 그게 그렇죠. 민주당 지지라고 그러니까. 아까 저 방심이 얘기하시면 방심에서 그 결정이 대부분 MBC를 탓기수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오늘 결정문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에서 그 MBC가 그 이를테면 그 MBC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 받고 있다고 이진숙 방통위가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결정에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굳이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네. 바이든 날리면뿐만 아니라 또 저기 대통령 순방에서 네. MBC 기자만 딱 빼고 콕 집어서 와서, 보복하듯이 네, 넌 보복. 타지 마 이랬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쿠데타가 무슨 탱크 몰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합법적으로 선거로 권력을 잡았는데 그 언론을 장악해서 방송을 장악해서 선전도구로 삼아서 소프트 쿠데타라고 말씀하신 네. 그런 식으로 그 권력을 그 키우고 그 히틀러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렇죠. 예. 뭐 뭐 그것뿐 선출된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 이게 법원에서 그거를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이전에 그 권태선 그 이사장 때부터 안 했다면 지금 우리는 MBC 뉴스에서도 땡년 뉴스를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뿐 아니고 네. 뭐 공공연히 집권당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 MBC한테 광고 주지 말라. 네, 예. 공공연히 떠들어야 되고 예. 실제로 코바코에서는 광고 집행을 MBC에서는 완전히 빼버리고 정부 산하에서 그 지출하는 광고비도 MBC가 거의 전액 삭감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정부가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 전략은 네.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아주 저는 정교하게 네네. 치밀하게 네네. 예, 용의주도하게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전용기 배제하고 이런 네. 것뿐만이 아니라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심위를 통해서 네네. 계속 무슨 날씨 기상예보의 일자 또 복면가왕 굿자 등등 해가지고 또 그 MBC 기자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장롱까지 다 뒤져서 네. 속옷까지 여기다 뒤지고 네. 했던 것도 그렇고 특히 그 방심위를 통해서 유일인 방심위를 통해서 그 계속적으로 MBC 그 보도에 대해서만은 아니지만 MBC 보도에 대해서 법정 제재 같은 것을 계속 그 누적시킨 거는 이 사장 교체하고 하는 어떤 근거를 네.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총선 시기,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특히 미디어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중요한 선거 시기에 특정한 방송사를 아주 특별하게 그렇죠. 네. 감시하듯 검열하듯 해서 제재를 가했다는 아마 총선 시기에 이랬던 유사일의 케이스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명확한 총선 개입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역사가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를테면 그 최수근 해병 그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네. 이제 네. 많은 걸 국민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네. 근데 그거 MBC 기자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 임명했을 때 네네. 그거를 보도하고 따라가고 해서 그걸 이슈화시키지 않았으면 네. 아마 그게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그리고 MBC의 그렇죠. 역할인 것이죠.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살 겁니다. 지금. 네네. 좋습니다. 또 예. 총선 시기에 그 유일임 선거방송 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있죠. 그러죠. 결국은 유일임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일임 이 위원장이 무슨 뭐 식구들에게 민원을 사주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위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중립성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유일임 방통심의위원장이 사실은 그 법적클럽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네. 뭐 당연히 이제 법적클럽 회장이니까 그 뭐 일말에는 술친구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어쨌든 방통심의위원장이 임명된 당일날 무려 70여 명이 민원을 냈어요. 근데 이게 그 방통위 심의 직원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다 유일임 씨의 처제, 유일임 씨의 사촌 동생 거의 다 인척관계. 그게 70명이더라고요. 가족 관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족 관계는 아주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 결국 그
2012년도에 불거졌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인데 그때 거기에 그 부산저축은행에 있던 사람을 윤석열 주임 검사가 그걸 빼줬다라는 거예요. 김만배 씨의 이 청탁을 받은 그 특검 있죠? 윤석열의 직계 그 특검했던 네. 양반 이름이 네. 지금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네. 네. 그 50억 클럽에 클럽에. 이름 네. 네. 올린 그 박영수 양반. 변호사. 네? 네.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특검한테 바로 그 밑에 조수니까 윤석열 이 네, 양반이 네. 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줬기 때문에 그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재판 기록이나 이게 그런 것들이 역력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를 결국 고발 사주로 MBC가 그거를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를 정확지도 않게 MBC가 보도를 했다 가지고 그대로 그냥 네. 징계에 매기고. 좋습니다. 자, 현상현 위원장님한테 마이크가 가면 이게 딴 데로 막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막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기 아니 그럼 바랍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이제 그 MBC에 대한 탄압에 대한 이게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 논리가 있어요. 네. 항상 보면은 노영방송, 네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민주당 평양방송. 그래서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저쪽 사람들 눈만 뜨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네네. 방송이 정상화해야 네. 된다. 이 네. 편향된 방송,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된 방송. 그래서 정상화시킨 게 KBS 아니에요. 그래서 KBS 요즘 어떤 꼴입니까? 네, 저기 그거를 뭐 광복절날 네. 뭐 기미가요 기미가- 나오고 이승만 다큐멘터 나오는 게 사실은 그래서 시청자들의 저항이 많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우리 얘기하는데요. MBC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일환이고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되고 앞으로 MBC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뭐 탄핵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뭐 쟁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법원에서 제기했으니까 네.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방통위를 좀 만들고 이제까지는 좀 성찰하고 이동관으로 이어지고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체제를 반성하고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진숙 위원 그 앞에 방통위원장 두 사람은 탄핵 될 것 같으니까 사표 내고 사표를 냈죠. 그러면 자진사퇴. 자진 사퇴를 한 거죠. 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안 했거든요. 취임 당일날 숙제하듯이 말이야, 막 일 처리하고 사퇴를 안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는 든 생각이 뭐냐,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한 가지 어떤 그 밀명, 뭐냐면 MBC 장악의 교두보를 마련하라. 그거만 하면 이제 끝. KBS도 이제 KBS도 장악했고 이제 네. MBC도 장악할 교두를 마련했고. 네. 근데 방통위는 할 일이 끝났으니까 탄핵 되든 말든 식물 방통위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계속 법원의 판결도 이진숙의 탄핵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생각에 일단 기대를 방문진 했던 이사들이 거죠.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MBC 사장이 바뀌고 네, 인사를 예. 하고 KBS처럼 진행자 다 바꾸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했는데 MBC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행정법원에서 네. 이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결정문에도 보면 입법 목적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방통위 법을 만든 입법 목적은 합의해서 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미국 우리 방통위원회가 미국의 그 FCC 연방통신위원회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닙니까? 거기도 5인 합의제고 합의제를 하면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하는데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이 있는데 노끼리 사정 배제하고 네, 할수 노끼리 합의면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사끼리 모여서 네. 노와 정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하면 정끼리 모여서 노사를 배제하고 그건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합의제 기구에 맞지 않는다. 오늘 결정문에 나와 있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2인 체제는 위법이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은 행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판단 기준으로 했을 텐데 법원에서 바라보는 최소한의 요건에도 이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의 방통위 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아니다.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진숙의 탄핵에 어떤 나름대로의 계속적으로 이제 법적인 논쟁을 하겠다는 이진숙 위원장에게도 현재 이 법원의 판결은 되게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진숙 이분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 중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최장 6개월 네네. 것도 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그나마 대통령이 추천한 2인 방통인데 거기에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업무가 정지돼 있고. 네네. 그러니까 1인으로서는 도저히 방통위가 그러니까 운영될 수 없는 이거는 거죠. 국가기관이 어떻게 보면 마비되는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의 손발이 묶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 이 사람이 헌재에서 어쨌든 본인이 자진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그 심판 판결을. 중이기 때문에 네. 이 결정에 따라서 그 오히려 이제 그 방통위를 새롭게 구성을 하든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 타임 스케줄에 있어서의 엄청난 차질이 빚어진 거고 지금 이 결정으로 인해서 현행 MBC 이사들은 사실은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그 법에 방송법에 그 후임 이사가 그 선임될 때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 이사 체제가 그 어쨌든 그 이 헌재 재판 계속 결정에서 이어지는 이제 거죠. 그 결정을 거쳐서 새롭게 구성할 때까지 가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의 방송 장악 일전에 중대한 차질을 빚어진 그러한 결정이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생방송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판결문에 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꼭 그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네네. 아까 한 20페이지 정도는 판결문 굉장히 긴 판결문이 나왔는데 네네. 16쪽을 보니까 한편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 원리가 적용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합치의 원리를 보완하는 다수결의 원리가 필요하다. 법률의 지금 입법 목적 말씀하셨잖아요. 네.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부합하는 참여 가능성 등이 보장되거나 각 절차법적 한계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네. 분명히 지금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그 판결문에 그 썼습니다. 네네. 저는 이 2인 체제가 그 위법이다라는 그 위법의 요소가 있다고 벌써 2번이나 행정법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이 제가 그 보니까 한 뭐 3번째인지 4번째인지 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일관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안 판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차제에 그동안 이동관 방통위 또 그 김홍일 방통위에서 2인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결정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YTN 문제라든지.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2인 체제가 위법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 다시 뒤집어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진숙 씨 이제 헌재 소송 들어가 있는 것도 2인 체제라는 위법성이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헌재가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반영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진숙 씨 탄핵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인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랄까 이게 제 희망일까요? 기대가 기대일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행정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윤석열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한 번도 제대로 걸린 적이 없는데 MBC 사안에 대해서만 가처분만 예. 받아들인 몇몇의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박문진 이사장 지난 1년 전에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이번에 결국은 또 한 번 실패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법원이 지켜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고 계신 분이 아주 중요한 뉴스가 떴습니다. 박문진 이사 지원을 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었던 신청인이기도 하죠. 박문진 박선아 이사님이 여기에 스튜디오에 7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깜짝 출연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박선아 이사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들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판결의 어떤 취지를 그렇죠. 소송에. 예. 자, 이제 앞으로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MC모와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현상윤 이사님. 일단 사실은 좀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네. 이진숙 그 탄핵 이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초지일관하는 게 중재안이 여야가 협치를 해서 네. 정말 이 지금처럼 이 정치권이 이 방송사 이사들을 선임하는 구조를 바꿔내고 네네. 그런 후견주의를 퇴치하고 할 수 정말 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꾸자. 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방송사법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저쪽에서는 일방 독주 다수당의 폭고라고 그러고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버려서 이렇게 평행선 달리는 대결의 정치, 투쟁의 정치가 계속 가는데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방통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3, 4개월 이상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정말 여야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정치권에서 방송은 독립돼야 되는데 이 정치권에서 이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오히려 방송사가 여야 이사들 간에 정치 싸움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집권 여당이 한동훈 이 집권당 체제가 그야말로 나름대로 정상적인 이 정치를 끌어나갈 생각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이 방송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통과시켜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정말 좀 새로운 장을 열어보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런데 현상윤 위원장님이 사실 저렇게 열불 내시고 목소리가 되게 높으신데도 되게 순진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되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과연 공영방송을 그렇게 소위 균형 있게 만들어갈 역량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MBC에서 30년 넘게 있었고요. 네. 오로지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MBC를 지켜온 거는 시민의 힘들이지, 시민이지. 네네. 시민이 이를테면 87년 민주화 때부터 시민의 힘으로 어떤 네네. 공영방송의 어떤 그 궤도를 찾아가고 있었지. 권력이 바뀌어서 권력이 우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보수는 장악하려고 했었고요. 보수는 장악하려고, 진보는 중립지대 갖다 놓으려고 했었고, 중립지대 갖다 놓으면 보수는 다시 장악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노영방송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결국 우리도 MBC도 지켜주실 거라고 저 믿는데요. 네. 노영방송 프레임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MBC 기자로 살면서 노동조합이나 민주당이 MBC 지켜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이를테면 오해받을 일이 있으면 어느 정당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네? 시민 편으로 가고 국민을 향해 가지 오해받을 정치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랬으면 저는 MBC가 공영방송으로 정말 성공적인 모델로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때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MBC는 광고를 먹고 삽니다. 광고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신뢰도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광고가 붙으니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이익을 남긴다고 해서 그게 사주가 있어서 사주 주머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추돼야 됩니다. 콘텐츠에.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MBC가 드라마 왕국이 될 수 있었고 콘텐츠가 생산 기지로서 좋습니다. 자,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광고로 운영되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었고요. 아까 민주당 지켜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다른 정치권에서 지켜주기보다는 MBC의 구성원들이 시민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 이런 그래서 말씀을 이 얘기는 드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고민하고 국내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MBC 사장 선임할 때 권력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자. KBS나 MBC는.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 배심원, 국민 심판단이 있어서 100여 명 이상의 그렇지. 시민들이 와서 공론조사했는데 예. 요번에 KBS에서 그런 안 거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하죠. 네, 이 사람들은 안 해요.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언론개혁 시민연대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어요. 우리 김성재 에디터께서 네, 네. 그 논평이 재밌어요. 제목이 네. 방통위의 위법 사태 책임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네. 이게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민원연도 종합과 네. 논평이 나오고 네. 했는데 언개련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명시했네요. 네, 그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불법적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바뀌어야 할 때다. 네, 대통령은 방통위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예, 야당의 의사를 반영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된다.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지금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금 방통위 추천을 하고 해서 정상화 해야 된다는 점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제가 꼭 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아니 김건희 건도 사과 안 하는 분인 네? 것 같고 사과하겠어요. 사과 안 근데 해요. 이제 하라고 해야죠, 우리. 네. 아니, 끝까지 오늘 해야죠. 결정문에도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 2인 체제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라는 거는 하자 흠결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자 흠결을 해소해야 되는 게 이게 대통령이요 검사만 해보고 판사를 안 해봐서 이 판결문을 제대로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이진숙을 임명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 뭐 2인 체제를 계속 운영했던 김홍일 임명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당연히. 그러면 네. 이동관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진숙이 되었는데 이동관, 이진숙은 손가락 끝이고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셔야 거예요.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도 사실은 책임의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히 하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니 그 대통령이 법을 공부하신 분이고 네. 고시를 하려고 9년 동안이나 공부하셨다는데 예? 검찰총장 하신 분인데 입법 목적 합의제 기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진 않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몰라도 일반 검사와 판사들은 상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의 어떤 좀 상식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반영돼서 요번에 제대로 된 상식적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네. 이 결정문도 하고 싶은 얘기는 준법 법치를 말하는데 네. 그렇다면 법에 쓰여 있는 대로 해라. 예? 법이 규정하는 대로 해라. 그 법의 그 입법 취지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걸 지켜라. 그게 준법이고 법치다. 대통령부터가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네. 국민들이 심판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잖아요. 총선 결과로서 결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못하고 있고 특히 공영방송 장이라든지 그 전에 김홍일, 이동관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그 공영방송 장에 대해서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총선에서 심판을 했는데 네. 이게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복절에서 얘기한 거 보세요. 정부 비판 세력들은 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 반국가 세력. 네. 뭐 이렇게 몰아가니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아까도 뭐 제가 잘못 말했는데 사실은 협치에 이런 공간이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 독선적인 정권의 이런 것들을 같이 연대해서 막아내는 뭐 그런 방법뿐이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이에 오늘의 최고의 중요한 발언을 해주실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박선아. 제가 사실은 네. 땜빵용으로 오늘 8시 10분에 오기로 했는데 MBC 앞에 기자회견 때문에 조금 늦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네, 하여간 아니 뭐 나가셔도 그래요? 되는데 그럼- 나갈 땐 조용히 나가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선아 이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맞이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스피스에서 댓글이 달리면 이 댓글을 저희에게 좀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박 이사님 오셨어요. 사실은 서울행정법원의 행정 제12부 결정문이고요. 신청인으로서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현, 박문진 이사님 세 분이에요. 자, 이 세 분이 신청하게 된 핵심적 논거가 이번에 결정문에 담겼는데 핵심이 뭡니까? 저희 이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헌적 위법적
요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7월 30일에 있었던 그 당시의 행정 처분의 어떤 위법적인 측면에 심의와 의결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주요하게 했었던 건데요. 그 두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결정에서 자세하게 담아 주셨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하시고 뭐 하시면서 이렇게 법원의 신청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처음 아니세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오늘 오후까지 사전에 좀 미리 결과를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청구의 당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희 주장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걱정이 없었고요. 네네. 다만 이 집행정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긴급하게 정지를 해줘야 되는지 그 문제거든요. 네네.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법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고려들, 이제 주로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부분, 공공복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인데 그런 어떤 법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고 그동안 공영방송 관련되어서 가처분이 이제 계속 인용되었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기각된 사례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KBS도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사장 뭐 저기 해임에 대한 네. 것들을 했는데 KBS는 인용이 안 되고 MBC는 지난해에 인용돼서 작년에요. 네, MBC를 맞습니다. 살렸는데요.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YTN도 2인 체제에서 결정됐고 사회적 문제가 큰 건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의 본안 소송에도 이번 판결에 가처분의 의미가 좀 맞습니다.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당장 뭐 개별적인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각 재판부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기 전에는 사실은 뭐 겉으로는 같은 사건들처럼 그러니까 공영방송 또는 중공영방송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방통위가 내렸던 동일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조금의 결론은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방통위법에서 얘기하는 방통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5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5인의 3인으로 정상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예정하고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좀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그렇게 일반적인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MBC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1987년 그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법적으로는 재단법인이지만 또 이제 방문진법이라고 하는 것에 방문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공법인적인 성격을 가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기관적인 성격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갖다가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수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 그 MBC를 갖다가 관리 감독하는 대주주일 뿐이다. 상법상의 지위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점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법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른다라고 하면 방문진이 과연 어떤 실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잘못된 호도됐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판결에서 굉장히 잘 짚어주시면서 그 공문법에서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향유하는 어떤 공공기관 이상의 어떤 역할이 있는 그런 재단법인 또는 공법인으로 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판결에서 저는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 내지는 방송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기하는 이런 소송, 저희가 MBC에 대한 주식회사 MBC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업무의 내용들이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박문진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확인해 준 측면에 있어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문진의 실체가 어떤 공공성이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폄훼하면서 사실 이사들의 어떤 공적 성격을 좀 인정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죠. 이것이 바로 YTN 사장이 이제 YTN 기자 PD들은 다 회사원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무리한 언사들의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이 함께 이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이사님께 행정법원의 결정이 났어요. 네. 이제 본안 소송이 날 때까지는 일단 유보되는 건데 몇 개월 후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본안 판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얼마 있다가 이제 1심 판결이 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뭐 예측이나 이것보다는 지금 방송법 개정의 과정들이 있었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방통위 구성을 한시라도 바삐 정상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제들을 이 판결에서 부여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결의 어떤 뭐 결과가 1심 본안 판결까지 지속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저는 이제 작년에 권태선 김기중 이사 그 소송에서 그 소송들이 다 대법원에서 권태선 이사장님 사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네. 사법부가 이제 경고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다시 이런 일을 벌인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여기서 멈추라는 저는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멈춰라. 네. 폭주 기관차의 공영방송 장악. 이제는 멈춰야 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경고의 사인을 수용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고요.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들을 할 수 있을지를 짧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송 기자님. 그럴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게 윤석열 네. 대통령이 제발 이 법원의 그 결정이 왜 나왔는지 사실 이전에도 여러 번 경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도 입법 목적이 아까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법원에서 이런 결정까지 나왔는데 네. 이게까지 무시하고 그러면은 네. 우리 시민 국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네네. 뭐 물가에 어린애 내는 것도 아니고 자꾸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면 저거 그냥 뭐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일 용산에서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해서 행정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 박문진 이사 다 철회하겠고 이진숙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 위원장님. 네. 글쎄 제가 그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윤석열 이분이 곳곳에 지금 그 최상병 그 억울한 죽음을 그걸 좀 밝히자 하는 박 대령 분을 반국가 세력 무슨 네네. 집단 음모 기획에서 국가 음모 수개죄 이런 걸로 몰아가고 네네네. 그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의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정권 하에서는 사실은 시민들이 깨어서 시민들의 권한 행사,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 윤석열 정권 3년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이라는 분이 갑자기 그냥 11석 국회의원 그 3당으로 대두된 거 아닙니까? 민심의 소재가 결국은 이게 거의 임계치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MC모 집행위원으로서 네. 시민들에게 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 건지에 대한 좀 주문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 크게 그 오랜 준비 기간 없이 이 8월 6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19일 날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네. 불과 한 2주 되는 시점에 이 탄원서도 받고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13,271명이 서명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 재판부가 이게 사실은 이 국민들의 일정 정도의 의지다, 뜻이다. 서명부가 재판부에 전달이 됐죠. 전달이 된 거죠. 네, 전달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우리 그 MC 모 회원들은 더더욱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 그 굳건하게 공영방송 MBC KBS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KBS는 이렇지만은 마지막 남은 MBC는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확고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한 결의가 더욱더 강해질 뿐더러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결정 폭주 열차를 멈추라는 법원의 어떤 그 경고인데 이걸 무시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항권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분명히 저항하는 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대요. 1980년도에 방송 통폐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땡전 뉴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았지만 그게 10년을 못 갔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시민들이 최초로 수신료 거부 운동, 네. 시청료 거부 운동을 통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네. 그 어떤 땡전 뉴스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 국민들은 MBC를 지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발현되고 있는 네.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KBS 방민사장 KBS를 장악하니까 TV가요. KBS 시청자들이 MBC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자체로도 이미 경고거든요. 네네. 우리는 거부한다. 네네. 네? 우리는 장악된 방송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 분명히 한 건데 네네. 또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저는 생각하는 건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적 저항을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법원 판결이라면 용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지인퇴를 결정하고 네. 예. 사퇴하고 복원시키고 아까 박선아 이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방통위 위원들을 제대로 좀 구성을 해서 5인 체제로 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런 제안이셨죠? 박 이사님. 네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라는 그런 그렇죠. 지금까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예. 국힘당이 네.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명의 민주당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진숙 씨 탄핵을 철회하면 동의를 해주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언어 도단이네요. 언어 도단이죠. 네. 4명 빨리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도 1명 추천할 수 있으니까 네. 하고 해서 4명으로 정상화 시키고 네.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네. 이진숙 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선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2인 체제의 위법성 분명히 지금 이 판결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2인 체제 위법성을 계속 묵인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MBC를 무슨 노영 방송이니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것에서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용산, 국민의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공영방송 파괴의 공범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전면에 나타난 이동관,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통위원장의 책임들을 법원에서 준열이 요번에 경고장을 아마 옐로우 카드다면 보통 레드 카드인데 법원에서 MBC와 관련해서는 카드를 여러 장 썼어요. 이 정도라면 나름대로 좀 알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수용자 운동이나 시청자들의 저항이 따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MC 모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국힘당 내에도 네. 저는 사실 보수가 잘 돼야 한국 사회가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보수가 정말 합리적이고 네. 개혁적인 보수 세력이 힘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맨 극우 쪽으로 이러니까 이게 맨 싸움만 하고 한국 사회가 정치가 이 모든 거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국힘당 내 나름대로 합리적인 세력이라 그 도봉구에서 당선되신 분 몇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보면 네. 그런 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국힘 하여간 처음에 나가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한동훈이 그런 거 하겠다고 이번에 그 국민들이 그쪽 내에서 당 대표 된 거 아니에요? 한동훈 체제가 이번에 확실히 예, 정말 이게 그 아바타 한동훈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이 집권당을 그나마 좀 개혁적인 보수, 온건한 보수로서 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인가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시민들의 힘들을 결국은 시민들의 힘 없이는 이 정권이 물러서지를 않을 거다. 결국은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만이 이러한 무도한 정권의 불복을 강요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정말 보다 더 바람직한 우리 한류니문이 얼마나 우리가 가능성이 많은 사회입니까? 이게 정치라는 발목에 묶여가지고 네. 이 한치도 성호전으로 하는 이런 시국은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까지 준열이 또 저기 아주 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한 15분, 그러니까 15분에 맞춰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드리는 말씀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해서 미처 하시지 못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격려해드리고 또 축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다른 국민의 선택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방통위 정상화시켜야 하고 방송사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들 제시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용산과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좀 앉혀서 여야 간의 5인 합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영방송의 파가가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예. 1987년도 이전에 권위주의 체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되돌아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정파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반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윤석열 파시즘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김성재 네. 우리 민들레 우리 에디터부터 시작해서 네. 클로징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이번에 탄원서를 아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13,000명이 이렇게 네. 네. 서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시민들이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 총선 그 민심이 지금 여전히 살아 있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심을 따르지 않고 자꾸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방통위 2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민들이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방송장악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일컬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 행정법원에서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 이걸 다시 돌려야 된다라고 했으면 행정법원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행정법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네, 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송 기자님. 그 세상의 이치라는 게 골목은 터지지 않습니까?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힘이 더 커집니다. 네. 그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인내가 지금 한계 도달해 있습니다. 네.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현 위원장님 얘기 듣고 박 이사님 마지막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현대사가 그 간단한 그러한 역사가 아닙니다. 네. 물론 그 동학이라는 그러한 그 반일 그 반봉건의 그러한 기치가 한때 무력에 의해서 꺾이긴 했지만은 그 정신이 살아서 한말의 의병운동 그게 또 무장 만주의 일제하에 무장투쟁 그리고 3.1운동 쭉 연면이 이어와서 4.19 60항쟁 광주항쟁 쭉 이어서 오늘날의 짧은 시간에 세계가 놀랄만한 그러한 민주화를 이룩한 그러한 위대한 국민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한류 스타들이 나가서 얼마나 눈부신 활약들을 합니까? 그러한 그 잠재력이 넘치는 그러한 국민들의 이 창조적인 자유로운 에너지를 이 정치권이 가둬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그 걸림돌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그 우리 국민들의 이 약진의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스스로 각성 하나 없으면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예. 우리 조영주 의원님, 우리 현상윤 이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짤로 해서 얘기하면 아주 조회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 이사님.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 대해서 이제 저의 마음가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3년 꽉 채워서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 더하기 13일 했는데요. 이 사건 준비하면서 왜냐면 6월 28일부터 이제 종전 김홍일 위원장이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렇게 또 도주라면 도주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재판을 준비를 하면서 박문진 이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 자신에게 많이 물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박문진 이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박문진 이사로서 관리 감독하는 MBC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영방송 MBC가 부여받은 헌법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문들이 아직 뭐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법원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결정을 한 데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현희 사장님 계시지만 그 13,000분의 시민들이 모아주신 그 열망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떼약볕에서 어르신들 오셔서 성명 발표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공보 판사들을 통해서 우리 재판부에 다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재판부의 어떤 현명한 결정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모아주셨던 저희 대리인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가장 감사드리는 그리고 결정이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 우리 법무법인 경의 조용한 변호사님 그리고 안우혁 변호사님 정현순 변호사님 세 분이거든요.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그분들께서 단순한 법률가가 아니라 정말 기본권을 생각을 하고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걸어오셨던 본인들의 삶을 이번 신청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나갔던 서면들을 통해서 응축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예,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까지 택시를 타고 달려와 주신 우리 박선아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특별 생방송이었는데요. 2시간 전에 연락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80년대 시청료 거부 운동으로 비롯된 시민들의 열망은 KBS를 민주방송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 박문진과 관련된 MBC 이사 선임과 관련된 박문진 이사 선임이죠. 이러한 것들의 법원의 판결도 향후 MBC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향 지어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끝없이 MBC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못되면 질책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KBS와 버금가는 또 다른 공영방송이 역사적으로 탄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 생방송 법원의 판결 이후에 MBC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1시간 만에 달려와 주신 모든 게스트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